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 증시가 엄청난 그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핵심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은 바보야, 문제는 금리야로 이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최근 증시의 가장 큰 핵심 패러다임이 결국은 뭐냐? 작년 6월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작년 6월까지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각국의 중앙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막 침체 국면을 보인다거나 경기가 파산 국면을 보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무차별적인 돈을 살포를 했죠, 그죠? 그게 이제 작년 6월 이전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이었죠. 주식시장의 패러다임, 경제의 패러다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6월 이후부터 이제 팬데믹 상황이 잦아들면서 경기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속에서 이제 금융 통화가 긴축 국면으로 이제 전환되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주식시장을 볼 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의 가장 핵심 패러다임은 뭐냐? 바보야, 문제는 결국 금리다. 이렇게 귀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급등, 그 다음에 오늘 급락. 그 이면에는 오늘 계속 많이 회자되었던 CPI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CPI라는 것도 결국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금리 부분들과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자연스럽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래요. 지난주 제가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큰 시장의 틀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면은 한 6월 달부터 7월 중순 이후까지는 시장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베어마켓 랠리를 펼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상승 추세가 형성됐던 국면이었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시장이 이제 변동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인 측면 속에서의 주가 흐름이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주 제가 명인들의 복귀만 할 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었어요. 그죠? 밀린 자리였었는데 그 밀린 자리 이후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이 그러니까 우리 명인들의 복귀할 한 날이 사실은 저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뺐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줄 거다.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선수는 뭐냐면은 미시적인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베어마켓 랠리를 펼쳤던 8월 16일 이전에는 상승 추세 국면이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 들어오면 사는 관점의 포인트가 미시적인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 시 현금화, 적극적인 현금화가 전체적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거시적인 측면의 주식시장의 상황을 먼저 베이스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시적인 측면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접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이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항상 미시적인 측면을 가지고도 자꾸 종목 대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시장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즉,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어떤 종목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다 올라갔는데 결국은 오늘은 또 웬만한 종목들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종목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하락 트렌드에 따른 시장 대응 포인트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핵심 전략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하락 트렌드 가운데에서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이 급등락 흐름 보였는데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걸 한번 또 저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세워드릴 때 먼저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려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요, 어제 사실 급등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제 급등을 보였지 시장의 트렌드는 바뀐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여전히 시장이 그러니까 변동성의 흐름에서 하락 트렌드의 흐름이 유효하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어제 올라가고 오늘 빠졌다라는 부분들 하나하나 가지고서 볼 게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실전과 이제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면요. 상승 트렌드가 형성됐던 지난 8월 16일 이전의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상승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정배열되고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를 실수를 해도 그 실수가 만회가 돼요. 왜? 트렌드 자체가 올라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는 자리에서는 매도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기회를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시장이 변동성을 줬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CPI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결국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뭐 방송 우리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CPI가 뭐 어떻게 올라갔다 그리고 왜 CPI가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서 또 더 큰 뭡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보다는 그만큼 시장은 근본적인 어떤 시장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고 하나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가지 더블 리스크가 계속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 매달 발표되는 CPI 지수의 변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춤을 추지만은 사실 크게 바뀌어진 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여러분들 뭐 CPI가 이제 당초 예상치, 그러니까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인데 보다 이번 그 CPI 지표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을 겁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CPI도 사실은 이제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물가 지수가 되는 거고 근원 CPI라고 있잖아요. 근원 CPI는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너무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뭐 농산품 이런 것들의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 아니면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면은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지표로 삼는 거는 약간 불안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 근원 CPI를 가지고서 이제 물가의 어떤 상황들을 척도를 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표는 이제 높아졌지만 사실은 당초 월가라든지 이쪽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좀 그렇게 크게 뭐 물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측했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유가가 지난 8월 달 국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즉 CPI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근원 CPI까지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물가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까지도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지금 어제 월가에서는 지금 표출시키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새삼스럽게 우리가 뭐 위험을 느끼거나 걱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랬잖아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도 결국은 지금은 상승 트렌드가 좀 잡혔기 때문에 어제 그제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약간 좀 조정을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또 139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뭐 1500원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뭐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환율이라든지 단기적인 뭐 CPI 지수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경기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게 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저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지어질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이 금리와 환율 리스크가 기조적인 리스크입니다. 이게 해소되는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조정 들어올 때 그 조정의 원인이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악재. 근데 그 악재가 단발적인 악재, 단발적인 악재를 우리가 흔히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의 경우는 금방 지나면은 다시 시장의 트렌드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악재는 금방 소멸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악재의 요인은 더블 리스크, 이른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더블 리스크라는 것은 단발적인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장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다시 또 누르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유효하게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상황도 그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변동성의 국면 속에서 하락 추세 국면으로 완벽하게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구조의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죠. 결국은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수요일 명인들이 복귀한 이후에 이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좀 단적으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신용잔고의 축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8월 16일까지는 이 베어마켓으로 랠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이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신용을 건 사람들이,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그다지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신용 건 사람들은 2.5배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거나 주가가 이제 급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도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이제 변화되는 포인트 쪽에서 보시면은 어디 갔습니까? 예. 보시면은 최근에 융자 잔고를 한번 보시면 융자 잔고가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융자 잔고가 그 상승 트렌드를 보였다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융자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급 구조가 일정 정도는 이제 악화 구조. 그러니까 상승 트렌드에서는 수급 구조가 비교적 탄탄해요. 그런데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 흐름 속에서는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이런 악성 매물의 변화 상황이라는 거죠.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을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지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따기 위해서는 덜 잃어야 돼요. 안 잃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낄 거예요. 막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종목 찾아갖고서 이제 수익을 냈는데 조금 시장의 전체적인 판단 잘못하잖아요. 손실은 금방 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면은 뭐냐. 8월 16일 이전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베어 마켓 랠리 국면이었다라면은 지금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딸 때는 조금 따고 어렵게 따고 손해는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또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 새삼스러운 악재 요인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을 한다라는 이 수수는 말입니다. 사실 작년 6월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시장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죠? 그 트렌드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렌드 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상 지금은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조금 이상하다 싶거나 조금 좀 상황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안 먹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저는 우선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뭘 사라라는 것들보다는 그 이전에 보다는 조금 시장의 흐름이 이상하거나 조금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보다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많다라면 오히려 저는 더 그쪽에다 더 포인트를 두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 예.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킬 때 지켜줘야지 나중에 먹을 때 먹을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시장의 환경들이 이렇게 되니까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과정 이후에 이제 변동성 국면으로 접어들 때 여러분들에게 종목의 변화 흐름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종목의 이제 슬림화 과정이 연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트렌드가 형성되는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는 얘 한번 올려주고 얘 한번 올려주고 안 빠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또 얘가 올려주고 이렇게 선순환 과정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면은 8월 16일 이후에 이제 변동성의 트렌드로 가니까 그때부터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연출되냐면은 얘 올라갔던 애가 빠지고 얘만 남고 그 중에서 강한 놈만 올라가고 종목은 압축되고 돌아가면서 빼는 그게 종목의 슬림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 흐름도 보면은 핵심 종목 중심으로 종목들은 계속해서 슬림화. 그러니까 슬림화라는 얘기는 이제는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볼 게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볼 게 몇 개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관련주. 지금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에너지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일부,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일부, 전기차 관련주 일부. 얘네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 뭐 그거는 지금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상승 트렌드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항상 이렇게 찬찬하게 유지가 돼요. 500개, 600개씩 유지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락 트렌드가 형성된다거나 변동성 트렌드가 형성되잖아요. 상승 종목 수가 매일매일 기록되는 상승 종목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은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종목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그 중에서도 압축된 종목, 가는 애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최근에 좋아요. 그죠? 뭐 시장 흐름과는 상관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어떤 매수를 하는 세력들의 경우에도 이거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 하니까 안 되더라 하니까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뭐냐면은 뭐 자동차 쪽에서도 폭넓게 뭡니까 부품주까지 폭넓게 올라갔다라면 지금은 핵심주 쪽으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흐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뭐 신재생이라든지 자동차 이쪽 흐름이 관련 흐름이 결국은 압축된 핵심 종목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종목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덜 손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지금은 배팅을 하더라도 덜 위험하고 덜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픽 종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는 장에서는요. 어설픈 2등주, 3등주를 사잖아요. 무조건 물립니다. 뒤풀이 파동에 걸려버리면 제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뒤풀이 파동에 걸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놔야 된다. 올라갈 때 팔고 놔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는 8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고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고점 찍었다는 얘기는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최근 그리고 뭐 지난 일주일 동안 변화되고 있는 시장 흐름의 시세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종목을 보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제 이제 그제 막 이제 좀 저는 그래요. 주식 그 흐름을 가지고서 좀 단기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좀 호들갑을 좀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 언론도 그렇고 주식 관련 언론도 주식 관련된 언론도 그렇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 뒷북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꼭 나중에 이제 뭐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하고 이제 오늘 국면 속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저점을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어저께 한번 종가 기준으로 한 4.5%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또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런데 이 흐름이 어떤 트렌드의 전환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변동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주는데 얘네들이 과거에 나타났던 그 동전주 같이 움직여요. 주가들이. 막 그냥 급등나기.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종목들이. 그죠? 그건 뭐냐?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수급의 흐름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제 어제 급등했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게 지금 바닥을 찍었다. 저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의 흐름이라고 보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약화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90원 와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실 어폐가 있는 시세 흐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형 기술주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딱 에너지 관련 쪽에서는 두 종목만 봐라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에너지 관련주 쪽에서는 두 종목만 봐라. 그럼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난주 명인들이 복귀해서 얘기했던 종목들이잖아요.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변동성의 흐름을 주는 종목들과는 별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실 어저께 말입니다. 주가 막 급등 들어올 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사실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막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흐름이 아니라 핵심 흐름을 보자는 얘기 되죠. 그러니까 어저께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왔는데 오늘은 오히려 플러스의 흐름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슬림화된 압축된 핵심주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요, 가령 물린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종목에 물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CPI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 시장이 뭐 5%가 급락이 들어왔다 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뭡니까? 뭐 현대유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 흐름에서, 그죠?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300일선에서 쉬고 있는 건데, 이건 쉬고 있는 거지, 그죠? 추세가 이탈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원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뭡니까? 그나마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눌림목 들어오면 사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지난주에 이거는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조용한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도 세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세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그대로 코스모화학, 그죠? 신소재, 캠트로스,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아닌 삼성 SDI까지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게이트마트의 오래된 어떤 프로그램 배워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지켜야 산답니다. 예.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은 지금은 돈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들어온다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 속에서는 지키세요. 일단 지키는 쪽에다가 아니 내가 이거 잘 모르는 종목이다 어설프다라고 하면 사지 마세요. 그냥 현금 들고 있으세요. 그게 지금은 좀 편하다라는 거예요. 기준선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지금 33일 이동평균선, 이번에도 33일 이동평균선이 2,450포인트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항이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33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때도 이 이평선 돌파 시도했다가 내려왔죠. 여기도 지금 반등 여기까지 줬다가 지금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5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그 자리 근방에 오면은 거기는 매도 관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현금을 지키면서 반등 시 현금을 확대하는 전략. 현금을 확대하는 전략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잘 못 팔아요. 손해본 걸 이걸 어떻게 파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팔아도 그렇게 크게 급등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특히 강세 흐름을 보일 때 좀 팔아주면은요. 그냥 팔고 난 다음에 날아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는 조금 현금화를 시키는 게 신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전략이 지금은 조금 현명한 전략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심리가 악화된단 말이에요. 이제 심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8월 16일까지는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심리도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금 심리가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심리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매수세라든지 이걸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잔고가 이제 털리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19조 원, 지금 신용 잔고가 19조 원대가 되는데
한 17조 원대까지 다시 와야지 거기서 진짜 바닥이 또 한번 들어온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자.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사는 거 자꾸 거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더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주가 밀릴 때 팔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제처럼 어제같이 주가 급등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그냥 흥분하지 말고 어제같이는 그런 걸 팔고 뭐 곧버스 같은 걸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좀 돈을 좀 아끼면서 좀 훗날을, 좀 안정적인 훗날을 아니면은 바닥권 흐름을 좀 대기하는 관점으로 현재 장세 대응을 해나가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